네,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날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동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북한의 잇단 도발 움직임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이었습니까? 그때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사거리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고 계속 봐야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 방송사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김정일 시대보다 이 김정은 시대에 쏘아올린 미사일이 더 많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 이후 그 4년 동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36차례에 걸쳐서 발사체를 쏘아 올렸었는데요. 이 가운데 57발이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네. 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김정은 시대에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일에는 북한이 새로 만들었다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 그러니까 300mm 방사포가 되겠는데요. 300mm 방사포를 쏘아 올린 다음에 또 일주일 만인 10일에 다시 동해상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다시 이제 8일이 지나고 나서 어제는 평안남도 숙천에서 동해상으로 노동 미사일을 지금 쏘았는데요. 이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운영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도 올려가지만 그 위력 자체도 타겟 자체도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 날 쏘아올린 그 신형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약 170km에서 2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이 신형 방사포를 전진 배치했을 경우에 우리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지만 계룡도가 있는 그 충남까지 모두 다 사거리 안에 주요 시설들이 들어간다는 이런 그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10일 날 쏘아올린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약 사거리가 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부산이나 또는 그 한반도 남측 이런 해안가까지도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어제 쏘아올린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원래 사거리는 약 1,200km 정도 되는데요. 이 발사 각도나 여러 가지 연료를 조절을 해서 실제 도달한 거리는 약 800km 정도로 보고 있는데 1,200km를 날아갈 경우에는 바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겨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주일 미군 기지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3단계 공격 대상과 이 범위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마음만 먹을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 또는 그 수도 서울 그리고 일본까지도 언제든지 자기들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1,000km가 넘지만 북한이 이를 좀 짧게 조절을 했거든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노동 미사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북한의 노동당과 연계시켜서 북한을 대표하는 그런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함경북도 그 함경남도 함주군에 있는 노동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갈대밭이 우거진 갈대노자를 써가지고요. 이곳에 북한에서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했고요. 미사일을 그 개발하고 설치를 하는 것을 1990년 5월에 당시 미 정보 당국에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파악된 위치, 그러니까 이 노동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노동 미사일 그러는데요. 사거리가 보통 2,000km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통 화학탄이나 또는 이제 고폭탄, 심지어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핵무기가 만약에 소형화가 됐다면은 이 노동 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물론 일본까지 열도까지도 모두 다 지금 사정거리 안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모두가 지금 현재 이 노동 미사일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중국의 둥펑 61을 개조를 해서 북한에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북한에서 이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그 스커드 미사일을 이집트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그 도입을 해서 이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낸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그런데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항행 금지 구역도 선포를 하지 않았고 또 한 발은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에 낙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에 있는 우리 남측보다도 더 놀라는 것은 항상 일본입니다.
특히 1998년도에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쐈을 때 바로 일본 열도를 지나서 태평양에 날아가서 빠졌을 경우에 일본은 거의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그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고 포착이 돼가지고 이미 지난 그 16일에 동경시내에 있는 요주야 옆에 방위성이 있는데요. 그 연병장에다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을 배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만약에 일본 그 영공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통과를 할 경우에는 요격해도 좋다는 그러한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열도를 잘못 지나갈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바로 이런 요격까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본은 이처럼 지난 98년 이후에 현재까지도 굉장히 북한의 미사일 배치 또는 미사일 발사 시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또는 대응을 해오고 있고 이에 대한 그 준비도 역시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준비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유엔도 신속하게 반응을 내놨는데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게 유엔 안보리까지 가서 과연 어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좀 회의적인 반응을 좀 내놨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약 2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언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그 유엔에서는 어젯밤에 열린 회의에서 부룬디에 있는 그 위기 상황을 논의하는 걸로 의제를 설정을 했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의 대상에 올라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난 3일에도 있었고 또 10일에도 있고 또 어제까지 있었고 또 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매우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결국은 언론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요. 북한에게는 이러한 그 무모한 그 미사일 발사는 결국 안보리가 현재 채택한 결의안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모든 이거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이미 제재 대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안보리 차원에서 의지를 표현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장 성명이나 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비록 단계는 낮다 할지라도 언론 성명으로 매우 신속하고 매우 의지에 찬 그런 결단을 했고 그러한 결과로 어제 안보리의 의장 언론 성명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북한의 핵 위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면서 핵 관련 언급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 폭발 시험과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 나갈 때에 대한 전투적 과업들을 주시왔습니다. 핵 관련 언급의 수위는 물론이고 또 이 빈도도 상당히 잦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전 세계 언론 또는 그 안보 관련 당국자들의 입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3월 달 들어서 벌써 3번 이상 이 핵 관련된 굉장히 중대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시피 제일 먼저는 핵탄두를 실전 배치해라. 그리고 핵탄두를 경량화해서 표준화 규격화해라. 아울러서 핵폭발 실험을 계속해라.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한 로켓 발사 시험도 해라.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러한 강도 높은 그런 주문들이 연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처럼 핵폭발 실험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내린 이상 이제 5차 핵실험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준비가 이미 다 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또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 북한에서는 최근 들어서 동창리에 있는 시설들을 자동화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존에 한미 양국의 정보 자산으로 확인을 했던 여러 가지 차량 이동이나 아니면은 물질 이동 이런 추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핵실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그 김새도 채이지 않은 상태에서 5차 핵실험은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핵실험을 언제 하는가? 예, 예. 이 포인트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올해 들어서 그 수소탄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날 했었는데요. 이틀 뒤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가 있었는데요. 2월 7일 날 했는데 9일 뒤면은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버지의 생일인 광명성절입니다. 예, 예. 이처럼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사를 전후해서 또는 계기로 네. 핵실험 또는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을 한 번 더 쏘게 된다면은 그 시기가 언제일까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예, 예. 현재로서는 그 다음 달 15일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입니다. 그 네네. 태양절인데요. 이 태양절을 계기로 또 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현재까지는 북한에서는 5월 초라고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데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있습니다. 네네. 이 7차 대회를 계기로 주민들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또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아울러서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있고 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북한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뭐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5월 달이 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이런 그 위험한 상황은 현재 계속 상존해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겠군요. 네. 5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 그 소형화와 관련된 재진입 시험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북한 매체 보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탄도로켓2의 대기권 재도입 시 조성되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압력 조건과 근 5배나 되는 열 흐름 속에서도 점두의 연력학적 구조 안전성이 확정됨으로써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의 재도입 믿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북한에서 이제 장거리 로켓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했던 게 90년대 초라고 보면은 현재 20년 이상 북한은 이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개발을 해오고 발전을 시켜왔는데요. 현재까지는 단 하나 기술을 빼고는 모두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 하나의 기술이 바로 이 재진입체 또는 그 기술입니다. 이러한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 마지막 숙제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가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게는 넘지 못할 고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우리 군 당국에서도 아직까지도 북한의 기술이 완벽하게 갖춰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북한이 보여진 사진이나 영상으로 미뤄봤을 때는 북한은 그 노동미사일 엔진에서 나오는 열, 그러니까 약 1,500도에서 1,600도 정도 되는 곳에 재진입체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탄두가 우주의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리엔트리, 이 재진입 순간에는 약 7,000도 정도의 온도를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대기권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압력까지도 뚫고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본인들의 의도하는 타겟에 가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 얘기는 북한이 현재까지 보여준 것은 7,000도가 아닌 1,500도의 온도에서 실제 실험을 했던 것에 불과하고 또 이 어떤 재진입체의 기계적 상마, 그러니까 그 모양만 깎아놓은 모습일 뿐이고 이를 화학적으로까지 완결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은 국방부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진입체 기술을 완벽하게 지금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한민구 장관의 지금 답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 완벽한 재진입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네. 어느 순간이 될 줄은 모릅니다. 북한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순간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북한이 이러한 100% 기술로 다다른 데는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달 통과됐던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일단 그 대북 제재 명단 개인과 단체를 했었고요. 같은 날 또 미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자금줄을 쥐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던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 이런 각 국가의 제재안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이 행정명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중국에서 반대했던 내용, 러시아에서 반대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여기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룩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도 비슷한 톤으로 일방적인 내용이라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지금 현재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이 행정명령에는 현재 그동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의 어떤 송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5만에서 약 1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북한 해외 근로자 가운데 90% 이상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문제를 거론했을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협의하는데 상당한 예를 먹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그동안에는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나 최근에 들어서 또 그 북한에 대한 제재가 논의가 됐을 때 거론이 됐던 이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 또는 기업들까지 모두 다 이런 제재를 하겠다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이 된다면은 그 모든 피해는 결국은 북한과 가장 많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이 타깃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고요. 그동안에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이 김정은 남매가 왜 제재 대상의 개인으로 포함이 되지 않느냐 해왔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김여정 그 부부장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공간인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단체로 올린 행정명령에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왔고 또는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행정명령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이슈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